두 여성이 아버지를 보러 병실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를 본 중년 여성, 갑자기 두루마리 휴지를 내던지는데요. 급기야 막말까지 쏟아내며 여성을 병실 밖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엔 그리움과 반가움이 가득한데요. 과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오늘은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낸 한 사반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제대로 된 일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머니가 약 20년 전에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어머니께서 나가서 폐지도 주우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는 뭐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병원비도 다 이 두 자매가 다 됐어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노력을 하셨지만 7년 후에 이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셨고요.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그 돈을 두고 어차피 내가 떠나면 이 돈 다 너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 뜻밖의 이 가게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 엄마의 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혼자 남은 아빠가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 세상에 이게 팍 대박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채워졌어요. 네, 어머니와 사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하하. 네, 아버지가 이 딸들이랑 이 새로운 여자친구랑 만나게 하려고 계속 만남 자리를 좀 주선을 하셨대요. 그렇지만 이 제보자랑 동생은 아직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그렇다라면서 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점심이나 먹자 하고 불러내서 가봤더니 그 여자친구랑 같이 계신 겁니다. 제보자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여성이 네 한마디만 하고는 제보자를 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는 식사 내내 딸들이랑은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아버지랑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과의 만남을 피한 제보자에게 좀 불만이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딸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텐데 그런데 이후에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고 딸들에게 통보만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딸들 허락이 있어야 당신하고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 첫 만남 자리에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했겠습니까? 내 자네하고는 혼인신고 바로 할 거야. 나중에 애들한테 알려주면 되지 했으니까 네, 뭐 이랬겠죠. 자, 하지만 아버지의 돌발 행동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아빠 그러면 그 아줌마 뭐 빚은 없어? 이랬더니 조금 마이너스 통장은 빚이 조금 있다고 했대요. 전혀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때 당시 아빠가 전부 다 그 아줌마 뭐 손수녀도 내주고 있었고 또 사신 거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었잖아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빠의 돈인데 그게 본인 돈으로 매입을 했다고 한 거예요. 어헛. 그렇죠. 일단은 떡볶이집의 사장 역할을 합니다. 와서 계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갑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가라 뭐 그래서 결국은 그 주방 이모라 그러죠. 뭐 몇 달 사이에 4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러고 아이고야. 결국은 지인이 와서 조용해졌다고 해요. 재혼 3년쯤 지났을 때 더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오피스텔 하나 사서 월세 받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의자가 새엄마였어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었는데 본인이 샀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이 일로 제보자하고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서 관계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아버지가 하나 그냥 턱 사더니 월세를 받겠다 했는데 세상에 그 명의자가 새엄마였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제보자 아버님한테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같은 병으로 또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좀 제보자분은 늦게 알았나 봐요.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아버지의 이제 새 엄마인 거죠.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면서 네가 왜 여기 왔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두루마리 휴지 던지면서? 그러면서 돈 냄새를 맡고 왔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절대 못 준다. 이렇게 하면서 막말을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병상에 누웠던 아버지가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와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또 손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자, 이 새어머니, 이 제보자가 딱 병실문에 온 순간
돈 냄새 맡고 왔냐? 막 이러면서 막말 퍼부으면서 그냥 두루마리 휴지 집어가지고 확 던져.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 위독하던 그 순간 새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이 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아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자동화 기계에서 100만 원씩 계속 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것저것 거래량 확인하다 보니까 막 손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도 하는 말이 왜 엄마 보험금으로 산 본인이 다 가져갔냐 이거죠. 자, 아버지가 진짜 병실에서 막 그 위중한 그때 새엄마라는 사람은 병원 밖에 있었다. 네, 그것도 이체를 하고 있었죠. 자,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새엄마가 그런 게 어딨냐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 죽었다, 장례식장으로 와라 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까지 적힌 문자를 단체로 쫙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놓고서 정작 장례식장에서는 힘이 없다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잠만 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이랑 보험금은 누구보다 빠르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의 영정사진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제보자가 아버지 통장을 정리하는데 이때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던 동안에 사경을 헤매던 동안에 통장에 있던 돈이 모두 새어머니 계좌로 이체가 돼 있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떡볶이 가게, 그 대박이 난 떡볶이 가게도 이미 팔아서 대금까지 새어머니가 챙긴 상태였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아버지 재산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남은 재산은 새엄마하고 같이 공동 명의로 된 집안채뿐입니다. 결국 현금이나 이런 것들 다 새어머니가 가져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래서 제보자하고 동생 같은 경우는 따져야죠. 따졌죠. 왜 우리 아빠 재산을 다 가져갔냐 아주 따졌고요. 새엄마가 오히려 반문을 했다 해요. 아니, 방문도 한 번도 안 온 자식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라고 얘기를 병문안. 했는데 병문안 같은 거. 근데 CCTV 까보자. CCTV 우리 많이 왔다. 기록 다 찍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말을 돌려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리냐면 어쨌든 나는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따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게 되니까 이 제보자 비롯해서 여동생 같은 경우는 떡볶이집 이렇게 가게를 차릴 수 있던 계기가 우리 엄마의 사망보험금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그거잖아요. 이게 시드머니죠. 종잣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차린 가게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따졌다고 해요. 그래서 따지니까 새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거는 나한테 따지지 말고 너그 아버지한테 따져라. 왜 내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든 뭐든 그냥 출발이 됐던 돈은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래, 뭐 너 다 가져. 대신 우리 엄마 그 돈은 내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지금 지금 새엄마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의 돈들을 다 이렇게 이체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보통 일단 가사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돈은 공동으로 쓸지 몰라도 분명히 대한민국 법은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다른 남편 돈이거든요. 이거는 불법적인 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보험금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상속을 일단 법적인 배우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딸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생전에 증여한 게 아닌 한 이거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이 아버지는 나쁜 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무책임하고 또 무능하고 끌려다니는 성품 같아요. 반면에 딸들은 엄마에 대한 태도나 아버지에 대한 태도 봤을 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또 희생적인 면모가 있죠. 근데 친엄마가 이렇게 너무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만난 계모가 너무 막 휴지를 던지고 막말하고 폭언하고 뭐 막 이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이 계모는 좀 사나우신 분 같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인을 좀 조종하는 분이잖아요. 타협이나 뭐 진중한 대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히 변호사님께서 긍정적인 얘기하셨으니까 조용히 법적 수순 밟아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잘 참고해 주십시오.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